안녕하십니까. 아돈노 경제 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4.5일제 도입해도 괜찮을까입니다. 그러면 4.5일제가 뭐냐라는 거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월, 화, 수, 목, 금을 일하는 게 주 5일제죠. 그것도 많다. 좀 줄여보자. 이게 뭐예요? 4.5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4.5일제의 의미는 주간 근무일을 5일에서 4일로 줄이는 것. 그래서 이제 336시간 내외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즉 내가 직장에 갔다고 일을 열심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대비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되 생산성을 높이면 어떨까로 가는 게 주 4.5일제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에서 합니다. 정부 주도예요. 임금 삭감 없이 주 40시간에서 35,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근로자 스트레스와 번아웃 감소, 건강 개선, 생산성에 유지되거나 증가해요. 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 4.5일제를 한다는 건 1.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예요. 그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건 노동시간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그게 좀 줄어드니까 건강이 개선될 거고. 두 번째는 번아웃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일을 매여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딱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짧은 시간에 확 하시고 놀아. 확 하시고 놀아. 그랬더니 노동인력의 86%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했다. 물론 아이슬란드가 작은 나라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이 생산성을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영국에서 민간기업 중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89%가 이걸 시행했더니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나면 하겠다라는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자, 이제 공공부문이 주로 먼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자영업자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급여가 직접적으로 나가고 자영업자는 자기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동시간을 간단하게 줄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부 부문은 사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고용이 안정되는 대신에 급여가 사기업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급여를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및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벨기에도 주 4일 근무 선택권으로 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5일치 근무 시간을 4일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8시간씩 5일이면 40시간이잖아. 땡겨? 4일에 때려. 그러니까 야근해서 막 메꾸는 거죠. 그런 식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주 5일 하고 싶은 사람 하시는데 물론 여기는 전제가 있겠죠. 성과가 나와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택을 하라. 그래서 밤에 뭐 2시간씩 야근, 잔업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으면 하시고 나 싫고 그냥 월화수목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여러분 이거는 일본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좀 놀라운지. 왜냐면 일본이 고용이나 이런 전통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의 일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도 요즘에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주 4일제를 권장했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재팬, 히타치 옛날에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였는데 요즘은 또 바꿔가지고 다시 재편됐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노키아라는 기업이 핸드폰 만드는 기업에서 다른 걸로 바꿨듯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에 있는 기본적인 제조업들이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럼 전환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조업이나 업종에서 했던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 4일제 도입 배경. 어쨌든 지금 외국에서 이러한 사례로 주 4.5일제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는 건데 그럼 그 도입 배경은 뭐냐? 한국 근로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강의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옛날에 부장님 퇴근 시간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부장님 퇴근 시간이 있죠. 그래서 부장님이 퇴근하셔야 눈치가 안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늘어졌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어디보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실함의 기준을 일터에서 존재하는 걸로 본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요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식 시간이 보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너무 확장시키면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늘리고자 하는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제 내가 짧은 시간을 일하고 이런 휴식 시간이 보장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만큼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성과로 평가받아야 되니까 시간은 낮고 성과는 높아지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노조 요구죠. 그래서 현 정부가 이제 공약을 할 때 우리는 4.5일제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할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공약의 그 시행을 위해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4.5일제 운영 방식은 어떠냐 라는 거예요. 격주 유무 어떠냐?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놀자. 그러면 4.151, 4.151 하니까 4.5일 되지 않냐? SK텔레콤. 요일 내 단축이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금요일은 오전 4시간만 하자. 그래서 오후에 비는 거 1시간씩 월화수목에 때려박자. 그래서 오전만 하자. 이게 이제 요일 내고요. 그 다음에 유연 근무 및 특별 휴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고 일을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남들이 할 일, 제가 할 일 다 해놓고 갈게요. 그래서 촥 몰아서 하고 쉬겠다. 임신 육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를 결합하여 주 4일 근무를 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4.5일 하세요가 아니라 방법이 다양한 존재, 격주로 쉬거나 요일에 잔업을 하거나 요일이가 특별 휴가를 붙여서 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4.5일제 시행 기업이 누구냐? SK텔레콤, SK스퀘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느낌적인 느낌이 왔죠? 어때요? 좀 큰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농심 켈로그, 60기 치킨. 치킨집도 해. 치킨집도. 그죠? 물론 치킨집은 체인이고요. 치킨의 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선택 기준이 요즘 어떻습니까? 물론 다양하겠지만 돈을 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워라밸을 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경향성이 워라밸을 택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당연히 능력치가 좋은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이 회사의 정책과 맞아떨어졌을 때 그 회사의 그 매출 그리고 성장성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로 통신기술 플랫폼 유통 등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이 산업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제가 뭐야? 업무에 유연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뭐예요? 근로자는 피로도, 생산성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는 뭐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고용이 창출되고 그 사람들이 놀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제조업. 지금 4.5일제를 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직업군이 뭐였어요? 1. 정부에서 일하냐. 두 번째가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술 직군, 그 다음에 통신 직군 뭐 이런 것들인데 제조업은 뭐예요? 노동시간에 따라서 노동량과 생산물이 비례하는 경향성을 가지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생산성 및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설비 가동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기계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멈출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노는 기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그걸 채울 수 있는 인력을 또 고용해야 되는데 이 제조업이 물론 큰 제조업도 있겠지만 중소 제조업도 많으니까 그것들이 기업 자체의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인력의 고용이 부담되니까 교대 근무 시스템 같은 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4.5일제 좋아. 그런데 그게 좋은 게 뭐 생산성도 올라가고 내수 경제도 좋아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워라밸도 지키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다 해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뭐였다? 자동화 기술자입니다. 근데 요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자동화가 되면 또 노동자들이 좀 고용이 좀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4.5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자동화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요. 해외 사례에는 뉴질랜드에 지금 롱벨드는 블루칼라 근로자들에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의 85%가 만족, 생산성 없이 된다.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불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사례 코아드, 국내 중견업체 코아드는 2019년 주 4일제를 도입해요. 직원 만족도, 매출이 동반 상승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제조업이라고 꼭 안 되는 거 아닙니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주 4.5일제의 시행은 바람직한 부분이나 이러한 논란성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금 문제입니다. 4.5일제가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사용자, 그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야 무노동 무임금이야.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돈을 적게 받아 라고 했을 때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 4.5일제를 할 수 있는 기업에
가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겠죠.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에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의 저하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그 자동화나 여러 가지 시설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시도해보고 그걸 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정부가 4.5일제를 실시하는 건 일단 정부 부처에서 해보고 그런 기업에 있어서 세금이나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4.5일제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법을 가칭으로 해서 점진적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주요 혜택, 인건비 지원, 장려금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려고 하고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축 지원법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니 우리가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근로기준법까지 이어지는 데 시작점이고 시작이 창대한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의 발전, 개인의 발전, 기업의 발전,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아돈노경제 소호성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